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경제입니다. 오랜만에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구라인 거 아시죠?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작년 11월에 국토부와 서울시는요, 드론 택시 시연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때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왔냐? 한강 따라 드론 택시 타는 날 멀지 않았다. 이런 기사 보셨을 겁니다. 자, 국토부는요, 유인 드론에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이라 해서 2025년부터요, 자율비행을 하는 2인승 이상의 드론을 인구 밀집 지역으로 설정해서 이용하게 하겠다. 그래서 의료용품 운송이나 도서지역 배송, 레저 드론, 드론 택시, 드론 앰뷸런스 등을 실용화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 분야에 드론 활용 모델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K 드론 시스템을 구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시스템과 AI 기반의 자동 관제 그리고 원격 자율 비행까지 K 드론 시스템에 한데 모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거죠. 자, 이날 시연에 참여한 드론은요, 중국 이항사에서 제작한 2인용 대형 드론입니다. 자, 이 대형 드론 7분간 하늘 2바퀴 비행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 대신 80kg 쌀가마를 태워서 국내 최초 비행을 했다고 해요. 국토부에서 사람 태우는 건 말렸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3억 원에 구매를 했대요. 그리고 우리도 2025년까지 국산 제품으로 상용화가 목표라고 합니다. 그것이 국토부의 현재 계획이에요. 자, 이 업체는요, 중국 증시에서 매출 조작 의혹이 일어났어요. 자, 기사를 보겠습니다. 2월 17일 날 한국인이 6천억 산 이 중국 드론 업체가 가짜 계약의 주가가 60% 폭락을 했다는 거예요.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투자 정보 업체인 울프팩 리서치는요, 리포트를 내고 이항의 주요 계약이 모두 가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쿤샹이라는 가상회사를 통해 매출이 있는 것처럼 부풀렸대요. 실제 기업 탐방을 해봤더니 생산 라인, 기계, 원자재 재고와 설비 등이 크게 부족한 것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보고서가 맞는지는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 항사에 대해서 좀 언급드리기 전에 드론에 대해서 좀 장점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드론 같은 경우는요, 기존 항공기와 크게 다릅니다. 왜냐면 기존 항공기 같은 경우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요, 고난도 제작 기술과 전문적인 정비 기술이 소유하면서 거대한 크기의 이착륙 시설까지 필요합니다. 복잡하죠. 반면에 드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배터리, 모터, 프로펠러, 컨트롤러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쉽고 싸고 간단하게 하늘로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2017년에 드론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기대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존 캐리어가 뜬다, 앞으로 드론으로 택배 배송한다,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 택배의 진화, 드론 택배 전용 공항 짓는다, 이런 기사도 보셨죠. 자, 드론 택배를 이용하면 배송비의 70%를 절감할 수 있다. 스촨 특산물을 전국에 24시간 이내에 배송할 수 있고, 특히 스촨 산간 벽지의 물류 배송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전이 있는 드론 시장, 중국은요, 이 드론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어요. 제일 유명한 기업이 DJI라고 촬영용 드론 시장 1위 기업이 있죠. 자, 이렇게 드론의 장밋빛 미래를 믿고 드론 시장 전망치는 계속해서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 드론 세상은 오지 않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야, 드론으로 택배도 배송하고 뭐 앰뷸런스도 만들고 뭐 도서 지역으로 의약품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쓴다 그랬는데 왜 드론 세상은 오지 않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쓸 데가 없거든요. 자, 왜 드론을 아무도 안 쓸까? 솔직히 드론의 장점 아까도 설명드렸죠. 일반 항공기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낮은 부품 가격과 간단한 구조, 작은 크기의 수직 이착륙까지 가능하고 쉬운 유지 보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안 쓰냐고요?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드론은요, 채공 시간이 정말 짧습니다. 자, 채공 시간 얼마나 짧길래 채공 시간 때문에 드론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냐? 자, 채공 시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이론상으로 채공 시간 보통 20분 정도가 한계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모터의 성능 때문일까요? 배터리 성능이 한계입니다. 자, 배터리 탑재량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무게 때문에 20분에서 더 늘리기가 힘든 구조라는 거예요.
자,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내외 드론 회사의 제품을 모아서 실제 어느 정도 비행을 하냐, 비행 시간을 측정했었거든요. 제일 많이 비행한 업체가 25분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20분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10분 이하로 등록한 곳도 태반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 19.4분이라고 했던 DJI라는 브랜드는요, 실제 홈페이지에서는 30분가량 비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론상 가능한 시간하고 실제 주행 날려보면은 그 날아가는 시간은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그런데 별도의 짐을 실지 않는 소형 드론도 채공 시간이 20분이 한계란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실용적으로 활용하려면 짐을 실어야 되는데 짐을 포함해서 이동하게 되면 채공 시간은 훨씬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상용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드론 택시로 시연했던 이항사의 드론 볼까요? 자, 이런 유인 드론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영상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인 드론 보시면요, 뜨고 내리는 영상 많이 있어요. 자, 실제 시연회를 했던 이 드론 택시도요, 딱 쌀포대에 싣고 한강 건너는 정도만 가능했다는 겁니다. 진짜 많이 잡아야 20분 정도의 채공 시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이론상 20분이고요. 실사용 시간은 더욱 줄어든다는 겁니다. 아마 이 시연회에서는 8분인가 7분 정도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용도예요. 이런 거 만드는 업체들은 야, 우리 이거 만드는 기술이 있다 해가지고 동영상 만들고 제작해서 투자 받아내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 드론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많았지만요, 큰 드론이든 작은 드론이든 실제 실무적으로 적용 사례는 굉장히 드물어요. 왜? 현재 배터리 기술로는 상용화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드론 채공 시간을 늘릴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한 기사를 볼게요. 무인 비행체 최대 난제 채공 시간 두산이 수소로 풀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순우 기자 맞겠죠? 자,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요, 세계 최초 양산형 수소 연료전지 드론이래요. 자, 그래서 이 연료전지 파워팩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 120분까지 비행이 가능하고요. 페이로드 최대 짐도 5kg까지 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 테스트를 해봤대요. 2시간 동안 80km 이동할 수 있는데 2019년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바다 위 72km 이상 거리를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와, 2시간이면 상용화 가능할 것 같은데 엄청난 기술이죠. 일반 드론 20분도 못 나는데 2시간 나는 거면 완전히 혁신이죠. 자, 그런데 얘는 가격과 연료 보급의 어려움은 둘째치고, 일단 얘가 가격은 비싸요. 제가 알기로 한 6천만 원대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수소 연료 전지의 치명적인 문제점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얘가 2시간 정도는 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자, 이것을 제가 날 수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럼 짐을 얼마나 실을 수 있냐? 5kg 실을 수 있기 때문에 5kg 실으면 120분 못 날아요. 한마디로 이 수소 전지는요, 가늘고 길게 가는 방식입니다. 짐을 한마디로 많이 못 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런 수소 전지 드론은요, 촬영용으로 개발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 사방에 프로펠러 달린 드론 있잖아요. 실제 별로 사용할 용도가 제한적이고 날지도 못하고 그냥 촬영용으로 잠깐 쓰는 정도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드론 제작 업체들은요, 대부분 하이브리드 형태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자, 이 수직 이착륙은 배터리로 하고요. 이제 프로펠러 보이시죠? 자, 이걸로 하고, 날아가는 거는 이 가솔린 모터를 이용한 프로펠러를 통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양력을 얻기 위해서 날개를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현대에서도 아마 비슷한 걸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 형태의 드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 역시의 문제점이 노출이 됩니다. 무엇일까요? 먼저 일단 드론이 커져요. 일단 날개가 달리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웬만한 차에 트럭에 실리지도 않아요. 왜냐면 날개 길이가 뭐 3m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행기죠. 게다가 자, 이렇게 등치는 큼에도 불구하고 짐을 실을 수 있는 무게는 낮아요. 20kg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수직 이착륙할 때 배터리의 성능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무게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장거리 통신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여전히 개발 단계 중에 있습니다. 상용화까지는 한계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다시 국토부의 계획을 볼까요? 자, 최근 5월의 기사, 5월 21일 날 기사입니다. 2025년부터 드론 택시가 뜬대요. 자,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 제2차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 공청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 도시망공교통 UAM 기체 개발 및 운송, 공역 설계 등을 통해서 2025년부터 드론 택시를 상용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자, 국내 대기업도 이 UAM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와 현대자동차가 참가를 한대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PAV라고 해서 개인용 비행기 기반의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봤거든요. 약간 아까 봤던 드론 기계보다는 그냥 항공기처럼 보여지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으로 볼 때도 약간 소형 항공기처럼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항사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잖아요. 현재 드론 기술을 접목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드론으로 이동한다는 얘기가 나오냐? 이 드론 기술을 이용하면 이제 간단하고 비용도 절감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드론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항공기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항공기를 개발하는 비용이나 관리 비용, 그것이 과연 일반 교통,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통만 대책이 포함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좀 회의적으로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드론 시장은요, 배터리 부분의 획기적인 성능 개선 없이는 활성화가 되기 힘든 구조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아마 전기차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고체 배터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고 무게도 낮추는 방안이 나오게 된다면 그나마 현재 20분대에 머물러져 있는 드론의 채공 시간도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의 상용화가 좀 가능한 부분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가 제대로 된 활성화와 기술 개발이 되기 이전에는 드론에 대한 환상은 벗어나시는 게 좋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